타인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무시하세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무리 생활을 합니다. 특성상 우리는 항상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이는 삶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 시선을 신경 쓰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다음 날은 저 사람을 만나 저들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어떤 모임의 사람을 만나든 그때의 시선을 전부 마음에 담아둡니다. 마음에 담아둔 사람의 시선이 많아질수록 자신에게 남겨진 자리는 줄어들어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둘의 관계에서 한 사람만 책임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과 소중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도 남들은 자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당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훌륭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함께하며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의 장점이 단점보다 많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멀리하고 싶은 마음보다 클 때, 우리는 그의 옆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 옆에는 머무르길 주저합니다. 자존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점이 있어도 형편없어 보여도 항상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보듬어 준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즐기고 내가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관계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이 좋든 나쁘든 원한다면 신경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길 갈망합니다. 내가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의존하지 않거나 완벽하게 날 사랑할 순 없습니다. 그래도 힘이 닿는 데까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분노나 불평을 통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설령 상대방이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였더라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타협적 결과에 불과합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애교를 부리는 방법으로 상대에게 자존감에 만족을 주고 자신은 사랑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랑을 얻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약한 척 한다고 해서 사랑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강한 척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사랑은 강자에게서 약자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낮추는 일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해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새로운 시도와 모험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자세를 낮춰보세요. 그러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원래대로 돌아와도 됩니다. 고압적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친밀감은 만족감에서 비롯되고 만족감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타인이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에겐 사랑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인간이 가진 심리 문제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매일 열등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이상적인 나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합니다. 모든 인간은 삶, 죽음, 사랑이라는 인생 최대의 사건을 겪습니다. 삶과 죽음이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면 사랑은 인생의 과정이자 인생 그 자체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을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사랑 덕분에 살아남아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와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평온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감정적인 욕구를 이해하면 나의 약점을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쉽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자신과 마주하며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들도 내 방식으로 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이해하고 감정을 보살펴 주길 바라지만 그런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아부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그게 당신의 대인관계 패턴입니다. 대인관계 패턴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상호작용하기 전부터 그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설에 따라 그를 신뢰할 것인지, 돌볼 것인지,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타인은 부모님과 다릅니다. 타인이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사납고 무서운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이 무능해 보이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차갑게 대할지 모르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무정하고 잔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주고 상대방을 위해 먼저 행동해 보세요. 이런 방법을 통해
더 쉽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을 위해 뭔가를 해줄 만한 능력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조금만 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기 만족이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은 아닙니다. 타인에게 요구하는 건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도 아닙니다. 또 나의 욕구를 충족을 위해 요구하고 싶지만 참는 게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은 아닙니다. 날 만족스럽게 만들 거라는 방법이 여전히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면 집착을 내려놓고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게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를 잘 안다고 확신하고 확신이 없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을 상대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타인의 특성을 내 경험에 비춰 상상하고 채워나갑니다. 누구나 당신에게 관심이 있지도 않고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이 인색하진 않습니다. 당신은 특별하지도 않고 단점도 많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형편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이 남의 관심을 받지 못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과 타인을 이상화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수용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못하겠다면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조건 없이 수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타인에게 미루고 날 위해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만둬야 합니다.